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 유튜브 과제 5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홀리스틱 메서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즉 이 반지도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지도 학습이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라벨이 있는 소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라벨이 없는 다수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저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 라벨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조금 함께 머신러닝에 좀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지도 학습을 하나씩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개별적으로 효과적인 다양한 기법들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 홀리스틱 메소드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소드들을 하나씩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홀리스틱 메소드의 좀 주요 기법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그리고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믹스업까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라벨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예측값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법을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구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모델 학습 과정에서 이 로스 펑션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로스 펑션을 추가를 해서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다 보면은 엔트로피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프트맥스의 템퍼레이처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이 매개변수인 t의 값을 조절하다 보면은 저희가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식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t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진다면은 이 특정 클래스의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t가 크다면은 이렇게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확률들이 너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엔트로피가 커지게 되지만, t를 점점 0에 가깝게 한다면 저희가 스케일링을 진행해서 이 엔트로피의 값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과정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시키다 보면은 이 데이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약간의 어그멘테이션을 좀 진행을 해서 모델의 좀 모델의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하도록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좀 변형이 된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면은 이 모델의 예측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이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형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이 일관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슈퍼바이스 과정에서는 사실 데이터의 변형을 가해도 클래스 정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가 데이터에 약간의 변형만 가해도 내가 원래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예측값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일관성 있게 유도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델이 동일한 분포를 예측하도록 로스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믹스업 방법인데요. 이 믹스업 방법이라 함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선형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두 개의 샘플을 결합할 때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레이블도 함께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오버피팅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예시는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를 믹스업한 건데 저희가 라벨링 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도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을 라벨로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스틱 메소드 방법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반지도 학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모델들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제한되고 있으면서 이 각 순서대로 이전 모델을 잘 발전시켜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믹스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지도 학습 거의 시초로 등장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인데요. 이 믹스매치 알고리즘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라벨링된 데이터와 얼라벨링된 데이터 두 가지 모두에 저희가 변형을 좀 어그멘테이션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라벨 게싱을 진행합니다. 이 얼라벨링된 데이터는 현재 라벨이 없기 때문에 임시 라벨을 좀 생성을 해주고요. 모델이 학습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라벨 데이터와 이 수도 라벨이 포함된 언레이벨 데이터를 믹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슈퍼바이스 로스와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해서 모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조금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데이터 변형 과정에서는 라벨링된 데이터에서는 기본적인 어그멘테이션, 뭐 뒤집기라든지 돌리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거 딱 한 번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차이점은 얼라벨링된 데이터에는 이 랜덤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K번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K개의 변형된 샘플이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결과에 대한 모델의 예측을 수행을 해서 임시 라벨, 수도 라벨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값들이 다 나오면 그 예측값의 평균을 구해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소프트맥스 템퍼레이처를 확률분표로 좀 샤프닝한다. 즉, 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이 모델이 얘는 어떤 라벨에 속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높은 컨피던스를 가진 채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어그멘티드된 라벨 데이터와 언라벨 데이터를 섞어서 새로운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X가 라벨링된 데이터고 U가 언라벨링된 데이터인데 얘네 두 개를 섞으면 새로운 W라는 세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W라는 세트를 다시 한번 이 라벨링 데이터와 믹스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계산하고 남은 W 같은 경우에는 얼라벨 데이터와 추가로 또 이 로스가 아니라 추가로 또 믹스업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줘야 될 점은 저희가 람다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무조건 람다 프라임 값은 0.5가 넘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효율적인 믹스업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만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스업까지 마치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로스 펑션을 구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로스를 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슈퍼바이즈 로스라고 해서 이 라벨링된 데이터의 실제 값과 모델의 예측값 간의 이 차이인 폴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이거를 최소화하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컨시스턴시 로스라고 해서 이 어그멘티드 변형된 얼라벨 데이터 간의 예측값의 차이를 줄이는 또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로스를 저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친다. 대신 이제 이 컨시스턴시 로스에는 저희가 적당한 람다 값을 취해서 이 최종적인 로스를 줄이면서 모델은
점점 학습해 나간다라는 과정으로 믹스 매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 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이전 모델들보다 이 믹스 매치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게 이미 데이터셋 실험으로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믹스업이 이 믹스 매치라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데 다 모두 하나씩 기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믹스 매치를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엔 이제 리믹스 매치입니다. 얘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믹스 매치를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믹스 매치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동일한데 거기에 두 가지 좀 큰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고, 두 번째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앙코링인데,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는 라벨링된 데이터의 예측 분포를 이 라벨링된 데이터의 실제 분포와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측의 좀 균형을 유지하자라는 방법이고, 어그멘테이션 앙코링 방법은 이 어그멘테이션 강도를 좀 예측이 일관되도록 보장하자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얼라벨된 데이터의 예측 분포가 라벨링된 예측 데이터의 실제 클래스 분포를 따르도록 조정하자라는 기법입니다. 그럼 왜 이게 실제 클래스 분포를 따르도록 조정해야 되냐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얼라벨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아웃풋은 인풋에 굉장히 좀 이존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존적이어야 모델의 성능이 높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존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뮤추얼 인포메이션 식을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요 식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믹스 매치에서 엔트로피 미니메이제이션을 하면서 최소화되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충분히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최대화되는 과정에 이미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믹스 매치에서는 요 지표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리믹스 매치에서는 요 값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얼라벨된 데이터의 모든 클래스가 좀 동일한 프리퀀시로 예측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추가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언라벨된 데이터가 이 라벨 데이터와의 실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값이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벨링된 데이터가 라벨링 데이터의 실제 분포를 따르게 해야 이 값이 최대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정교화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어그멘티드 앙코링 과정인데요. 먼저 믹스 매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믹스 매치에서는 사실 데이터들이 좀 약한 증강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데이터를 좀 뒤집거나 자르기만을 적용해서 너무 데이터의 원본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소한 변형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리믹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변형을 적용해서 좀 많은 노이즈를 이미지에 적용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데이터를 좀 많은 변화를 다변화를 가진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많은 노이즈를 첨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모델이 좀 일관된 예측을 하기 어렵겠죠. 그럼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 방법이,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이 바로 어그멘티드 앙코링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 약한 변형에서 생성된 수도 라벨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이 강한 변형이 수도 라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이미 위크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변형을 강한 변형이 따르도록 해야 모델이 예측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이 모델에서는 CT 어그멘트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기존의 스트롱 좀 강한 변형 과정이었던 오토 어그멘트를 대체하는 과정이고 이제 뭐 랜더 어그멘트를 좀 발전시킨 모델인데 얘 좀 간단하게 작동 원리를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제 학습 초기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좀 약한 증강으로 시작을 해서 모델이 좀 안정되면은 그 약한 증강을 바탕으로 강력한 증강을 사용한다 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이 강력한 증강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 모델은 스스로 이 증강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다면은 그 증강을 계속 더 빈도가 높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또 새로운 증강 기법을 탐색하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성능이 좋은 증강 기법만을 사용해서 그 강력한 변형이 적용이 되더라도 어차피 빅 어그멘테이션의 기반으로 적용된 거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이 확 변하진 않는다. 굉장히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라는 원리를 가진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존 믹스매치 프로세스에 앞서 설명드린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와 어그멘테이션 안코링이 추가되었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요. 또 다른 차이점이 이 로스 펑션에서 앞서 믹스매치에서는 이 unsupervised 로스를 L2 로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쿨스 엔트로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스트롱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저희가 결국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트롱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이용한 두 가지 로스, 첫 번째는 이제 unsupervised 로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rotate 로스, 이 두 가지 로스가 추가적으로 더 사용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겠고, 전반적인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믹스 매치와 똑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앞서 설명드린 믹스 매치는 K가 2일 때 그 K가 이제 언라벨된 데이터에 몇 가지 변형을 취할 거냐에 대한 파라미터인데 K가 2일 때 시작이었으나 믹스 매치는 K가 8 이상,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좀 생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뭐 믹스든 스트롱이든 뭐 로스들 다양한 게 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믹스 매치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모델은 픽스 매치인데요. 픽스 매치도 앞서 두 설명드린 믹스 매치와 믹스 매치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 수도 라벨링과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좀 결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이용했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라벨링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약한 증강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 수도 라벨을 생성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예측 확률이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도 라벨을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값이 저희가 원하는 화학률 보통 한 0.95 정도를 사용하는데 0.95가 넘지 않으면 바로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좀 학습을 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동일한 얼라벨된 데이터에 대해서 좀 강한 증강을 적용해서 이 약한 증강에서 생성된 수도라벨과 일관성을 좀 유지하도록 계속 학습해 나간다. 그렇게 된다면 모델이 좀 일관된 예측을 할 수 있게 잘 성능이 나오겠죠. 네. 얘도 알고리즘을 좀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기존의 컨시스턴시 트레이닝 방법에서는 저희가 얼라벨된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이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다가 하나씩 얼라벨 데이터를 넣으면서 이제 얼라벨 데이터도 함께 학습하도록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델의 성능을 증가시켰는데
이 스도라벨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넣지 않아도 알아서 얘가 얼라벨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인계점을 넘지 않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쳐내고 인계점을 넘는 얼라벨 데이터는 본인이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굉장히 일관성이 높은 컨시스턴시가 높은 얼라벨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픽스 매치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믹스 매치와 리믹스 매치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냈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얼라벨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모델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플렉스 매치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믹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레시홀드를 이용해서 이 값을 넘어가면은 얼라벨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픽스 매치 같은 경우에 데이터들의 분류가 어려운 상태, 어려운 범주의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따라서 컨피던스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얼라벨 데이터를 사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그림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상황이다. 개는 너무 당연하게 왼쪽은 개니까 분류하기가 쉽게 나와서 바로 얼라벨 데이터도 포함시켜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거미 원숭이와 다람쥐 원숭이를 구분해야 될 경우에는 실제로 컴퓨터로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확률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픽스 매치에서는 얼라벨 데이터를 구별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플렉스 매치에서는 이 스레시홀드를 컨피던스를 낮춰서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학습 난이도를 따져서 스레시홀드를 조정하자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 타임스텝마다 기여하는 얼라벨 데이터의 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좀 플렉스 매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러닝 이펙트인데요. 이 러닝 이펙트를 이제 좀 한국어로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학습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의 학습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데 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식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각각이 의미하는 것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식에서 왼쪽 부분은 이제 저 맥스 안에 있는 식이 컨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컨피던스의 예측 확률 값이 최대값이 저희가 지정한 스레시홀드를 넘기느냐, 즉 저희가 생각한 스레시홀드보다 그 확률 값이 높아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해당 클래스로 예측된 언레이블드 샘플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학습 난이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아까 말씀드린 그 러닝 이펙트인데요. 그러면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 값들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전부 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이 러닝 이펙트를 정규화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때 정규화를 하는 방식은 그냥 아까 위에서 계산한 이 러닝 이펙트를 최대값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지금 아까는 되게 그냥 단순하게 최대값으로 나눴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을 스레시홀드 웜업이라고 하는데요. 스레시홀드 웜업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최대값으로 나눠서 0과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습할 때 사용할 라벨 데이터의 개수도 함께 고려를 해서 정교화를 시키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얼라벨 데이터의 개수를 함께 분석해서 정교화를 진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이 데이터의 학습을 진행하는 중간에 있어서 갑자기
헤블리 플러츄에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를 통해 스레시홀드가 0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레시홀드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스레시홀드가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플렉스 매치가 가장 아래에 있고요. 그 플렉스 매치가 각각의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이제 스레시홀드 그리고 스레시홀드 그리고 매핑 펑션을 어떤 거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보시면 스레시홀드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고 매핑 펑션도 컴팩스를 사용할 때 효과가 좋고 그리고 without 웜업을 할 때보다 with 웜업으로 했을 때 데이터의 정확도가 오류가 조금씩 더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 방법론들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스 매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플렉스 매치가 픽스 매치보다 예측을 잘하느냐를 살펴보면 왼쪽을 보시면 손실함 수가 이제 플렉스 매치 같은 경우에 좀 더 빠르게 손실함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령 속도도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더 빨리 수령을 하게 되고 정확도도 훨씬 더 높게 관측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심플인데요. 이제 한 이그샘플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수도 레벨을 이용을 해서 강한 수도 레벨을 가진 애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는 이제 이그샘플의 수도 레벨과 유사하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하기보다는 추가되는 부분만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페어로스라는 게 추가로 제한이 됐다. 유사함을 평가하기 위한 로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믹스 매치의 알고리즘에서 알고 내용들을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 로스가 슈퍼바이스드 로스에다가 언슈퍼바이스드 로스 두 개를 더한 것이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페어 사이의 로스인 페어 로스를 추가로 더해서 전체 손실함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페어 로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한 관계를 가진 강하게 변형된 라벨 없는 x1, x2의 수도 라벨이 y1, y2가 충분히 유사하다면 둘 사이의 차이를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로스가 페어 로스인데요.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 자체를 다 풀어서 설명하기보다 설명만 조금 한다면 모든 strongly augmented unlabeled example 조합에 대해서 각각의 수도 레벨에서 컨피던스의 값을 놓는 클래스가 존재를 하면서 그리고 두 라벨의 수도 레벨의 시밀러리티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즉 어떤 클래스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둘의 시밀러리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판단이 된다면 각각의 이그샘플을 모델 예측 결과와 다른 수도 라벨의 이그샘플의 결과의 분포 차이를 손실로 취급을 해서 둘이 충분히 유사하다면 그 둘의 결과로 나온 수도 라벨의 분포의 차이가 로스로 사용을 하겠다. 유사하다면 같은 게 나오게끔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사용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똑같은 동일한 셋들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사실 모든 경우에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픽스 매치 이제 라벨이 1000개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을 했고 라벨 보시면 픽스 매치와 비슷하게 혹은 리믹스 매치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래에 보시면 미니 이미지 넷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데이터셋들까지 비교를 했을 때 SQL이 충분히 유의미하게 성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정보 나열식이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다음은 ADA 매치, 아다 매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픽스매치의 익스텐디드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이제 투웨이로 진행이 되는데, 소스 도메인에서의 인풋과 타겟 도메인에서의 인풋에 대해서 각각 위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1회씩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내용을 준 후에 소스 도메인 이그샘플과 타겟 도메인 이그샘플을 함께 투입을 하여 둘 사이에 로짓을 계산을 한 뒤에,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저번에 설명드렸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통계량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되어서 보상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통계량을 활용을 하여 다시 소스 도메인의 이그샘플만 사용을 해서 로짓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게 해서 나온 소스와 타겟 도메인에서의 위클리와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이그샘플을 분리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약한 변형 소스 도메인 이그샘플에 사용한 모델의 아웃풋과 그리고 타겟 도메인 변화를 사용한 아웃풋을 사용을 해서 디스트리뷰션 어라이먼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리믹스 매치에서는 라벨드 데이터의 트루 라벨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클리 어규멘티드 라벨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컨피던스의 스레시홀드를 또 정해주는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소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위클리 어규멘티드 이그샘플에 대한 이제 가장 예측을 잘한 탑업 프레딕션의 한 값에 사용자가 지정한 스레시홀드를 곱하여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 어규멘티드 이그샘플에 대해서 이제 relative confidence threshold를 기준으로 이제 각각 이진 마스킹을 해준 후에 수도 레벨을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 사용하게 되는 로스 펑션을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스 펑션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특이한 거는 중간에 이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적용 안 하고 그냥 단순 진행을 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매치가 이제 제일 정확도도 높게 나오고,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서로 세 가지 다른 데이터셋에서 정확도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도 데이터가 높게 나오고, 그리고 총 세 가지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전부 다 데이터가 높게 나왔으면, 그리고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를 사용을 할 때 라벨드 투 라벨드 레이티오, 벨트 웨이트 로스 펑션 각각에 대해서 정확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하나 없을 때마다 정확도가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작업들이 전부 다 유의미한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 매치인데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위클리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라벨드 데이터의 예시들과 그리고 메모리 버퍼 안에 있는 라벨드 인스턴스 간의 이제 시뮬러리티 분포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라벨드 이그샘플과 위클리 어그멘티드 라벨드 이그샘플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인 슈퍼바이스드 로스도 최소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클리 어그멘티드 언라벨드 이그샘플과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언라벨드 이그샘플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인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도 최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살짝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weakly strongly augmented unavailed example과 메모리 버퍼 안에 있는 라벨드 인스턴스 간의 분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스턴스 간의 시뮬러리티에 관한 로스 펑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지도학습에서의 로스 펑션, 비지도학습에서의 로스 펑션, 그리고 인스턴스 간 시뮬러리티 간의 로스 펑션 세 가지를 함께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이 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방금 계산한 이제 인스턴스 시뮬러리티 이 세 개의 로스 펑션을 전부 다 더해서 최종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를 열심히 최소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결과를 살펴보면 확실히 이제 방식을 한 가지씩 추가를 할 때마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제 한 가지 경우를 빼고 모든 데이터셋에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방법론보다 성능이 월등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넷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 매치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는 플렉스 매치의 조금 발전된 형태인데요. 그래서 플렉스 매치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동일한 스레시홀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라벨드 샘플 수가 적을수록 굉장히 적으면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델이 아직 컨피던트해지기 전에 학습 초기에는 아직 분석을 많이 안 했을 때는 이제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굉장히 낮게 사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얼라벨드 데이터를 가져다가 수렴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할수록 점점 컨피던스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스레시홀드를 높이면서 잘못된 수도 레벨을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이제 바이어스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비슷한 것처럼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컨피던스를 각각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로컬 스레시홀드를 사용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좀 비슷한 방식인데 이게 하나 추가되는 게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클래스를 공평하게 하는지 클래스 페어니스 오브젝티브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셀프 어댑티브 스레시홀드 각각의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할 것인지에 관한 식이고요. 그리고 각각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개별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계산을 할지 그리고 언스포바이스 트레이닝 로스에 관한 식을 이거를 이렇게 아래 식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각각의 클래스를 다 공평하게 예측하는지 셀프 어댑티브 페어니스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식인 strongly augmented example에 대한 아웃풋 분포랑 고정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저기 최종식에 넣어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이제 프리 매치의 로스 펑션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부터는 수학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제 위클리 어그멘티드 example에 대한 모델 아웃풋 분포랑 그 약한 균형에 대한 모델 분포랑 이제 강한 균형을 줬을 때에 대한 모델 아웃풋 분포 사이의 엔트로피는 위와 같이 정의가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정리한 고정 벡터가 이제 이 로스 펑션이 되겠고 그래서 앞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전에 있었던 슈퍼바이즈 러닝의 로스 펑션,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로스 펑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페어니스와 관련된 로스 펑션 세 가지를 통합해서 최종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프리 매치 같은 경우에 맨 아래 줄에서 보시면 진한 게 많죠. 그래서 프리 매치가 데이터들에 관해서 좀 분석을 잘하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정확도나 그리고 컨피던스 스레시홀드
결정 측면에서 상당히 계획한 대로 컨피던스 스레시홀드가 서서히 늘어나고 그리고 정확도도 꽤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 페어니스를 일부 조정을 해서 없을 때보다 페어니스를 고려했을 때 성능이 가장 잘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스레시홀드 같은 경우에도 스레시홀드를 조금씩 줄여나갈 때마다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